기록. 자, 간단하게 네. 살펴보니까 볼트너트 와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볼트라는 게 있고 또 피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피치 길이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체결하는 그 너트의 종류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재질도 음.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나중에 만들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와셔에 대해서 역할까지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이제 그 볼트란 요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음. 정의 자체는 이제 뭐 다들 아는 거지만 이제 약간 있어 보이는 용어로 편집을 아니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는데 땡. 이제 네, 요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볼트는 이제 뭔가 이렇게 꽉 합쳐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계 부속이고 그리고 이제 아저씨들이 말하는 이제 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저번에 그 커튼 받을 때 써봤어요. 맞아요. 그런 거에 쓸 때는 이제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거나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 두 개를 놓고서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은 땡. 볼트는 일단 끝에 단면이 평평해요. 땡. 보입니다. 네, 그림처럼 여기 단면이 평평한데 얘는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제 끝이 좀 뾰족하고 음. 이제 땡. 그리고 이제 보면 나사 산이 좀 뭐랄까 띄엄띄엄 날렵. 있어요 대부분. 네. 오,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요렇게 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제 약간 무른 재질들 이제 콘크리트 말고 이제 뭐 목재나 석고보드 같은 데에는 이제 음. 요런 류가 들어가고요. 이제 요 앞에 이게 날인데 날카롭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의 날인데 요거는 이제 철판이나 콘크리트 같은 약간 좀 딱딱한 그런 재질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맞아, 해서 요 피치와 길이가 서로 좀 달라요. 보면은 피치라고 음. 하면은 이제 나사 산과 산 사이 혹은 골과 골 네. 사이 그거를 이제 그 뭐랄까 조그만한 간격 그거를 이제 피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길이는 말 그대로 여기 머리통부터 뭐 이제 끝에까지의 길이를 이제 여기서는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치에 대해서는 계산을 잘 안 해도 되는 게 다 땡. 일반적으로 M 몇 짜리 나사에는 이게 피치가 뭐 0.2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규격화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음. 근데 이걸 반대로 이제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피치라는 게 여기 산과 산 사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땡. 요 나사를 가지고 내가 정확히 360도를 돌리면은 그 피치만큼 움직이게 돼요, 나사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M5짜리로 내가 한 바퀴 돌렸다. 그러면은 0.5mm만큼 이제 뭐 앞으로 가거나 뒤로 나온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맞아. 요거는 응? 이제 나름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품군을 분류를 해본 건데 이렇게 이제 머리가 있냐 없냐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좀 구분을 해요. 이제 뭐 머리야 뭐 워낙에 다양한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수하게 이제 재료의
안 보이게 할 때,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무언가를 나사를 박아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십자든지 뭐 이제 공구를 가지고서 돌리게 되면은 이제 접시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테이퍼 각이 있어가지고 얘가 쏙 들어가서 평면에서 안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음, 아 무드볼트라고 머리통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그럼 계속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또 어디에 쓰냐면 음, 좀 적당한 예시가 아 지금 보면 얘가 모터의 축이에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요게 무드볼트고 네. 이제 보면은 요 모터 축 가지고만은 무언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모터의 동력을 다른 곳으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뭐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톱니바퀴, 뭐 기어라든지 뭐 벨트라든지 이제 요거는 또 커플러라고 하는 건데 다른 거를 어제 여러 가지를 뭔가를 합쳐야 되거든요. 근데 네. 무드볼트를 여기서 쓰게 돼요.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어, 음. 뭐를? 자, 여기 지금 요 그림에서도 보면 지금 여기 축의 오른쪽이 깎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터는 이제 축을 위에서 보면 약간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자, 왜냐면 모터는 기본적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얘가. 네. 축이 만약에 원형인데 회전을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무언가 이제 이런 삐쭉삐쭉한 무언가를 장착을 하고 싶다 했었을 때 무언 음. 조금 장착하는 더?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착했다가 얘가 좀 미, 요 원의 뭐랄까 요 축이 원형이어서 헛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까지 됐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지금 여기 홈파진데 여기에다가 자 여기 아까 그 요거를 놓고 무드볼트를 쓰는데 무드볼트를 요 면에다가 요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음. 뭐야 그러니까 요 깎은 면 깎인 것 네. 같은 요 면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요 모터 축이 회전한다고 했을 때 요 빨간색이 요 안쪽으로 꽉 물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네. 요거 째로 돌게 돼요. 아, 그러면 안 웃돌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이거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지? 요렇게
만약에 원인데 그냥 여기다가 요렇게 볼트를 요렇게 놓았으면 음, 요 축이 원형이다 보니까 그냥 회전을 할 거거든요. 아, 네. 여기 아주 조그맣게 포인트로 점으로 맞닿을 테니까. 근데 얘는 지금 면으로 닿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수식적으로는 가면 안 되겠다. 그렇다 보니까 요게 이제 같이 돌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음, 음. 어,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의미가 있네. 음, 아니다. 이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약간 얘기가 많이 샌다. 어쨌든 요렇게 머리통이 없는 아이들, 그래서 없을 무자에다가 머리 두자 써가지고 무드볼트, 얘네도 쓸 때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온 애들. 자, 그래서 보면은 밑에 이제 얘네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나는 어떤 걸 써야겠다, 어떤 걸 써야겠다 그런 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그거에 따라서 공구가 다 달라져요. 사용하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 십자, 일자 드라이버는 아실 거고 음, 육각 렌치 뭐 얘네 전부 다 네개는 비슷비슷한데 네. 육각 렌치는 뭔지 아세요? 약간 기역자로 생긴 그거예요? 그거는 유명한 디자인이고,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육각 렌치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정의는 얘처럼 요게 지금 요 12mm라고 쓰여 있는 게 음, 단면이에요. 네. 단면이 육면이에요. 그러니까 육각형. 네. 육각형에다가 이제 요 12mm라고 하는 거는 면에서부터 면 사이의 거리. 음, 그거를 제가 왜 꼭 기억자라고 안 하냐면은 요렇게 생긴 것도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뭐랄까 빙글빙글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T자 형태인 것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꼭 육각 렌치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얘 머리처럼 이렇게 육각형이다. 육각형인 하나의 공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방금 그 팁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제가 볼트가 필요해서 M5짜리를 샀어요. 네. 그러면은 뭐 볼트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서 M5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5mm.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4.82mm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대략 5mm라고 봤을 때 사용하는 육각 렌치는 대부분 무조건 어 이제 4mm 이하예요. 아, 그럼 뭐가 좋은 거죠? 아니요, 좋은 거라기보다도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보면은 육각 렌치라고 하는 애는 체결하는 공구잖아요. 네. 요 공구를 그러니까 M5라는 애를 결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구가 필요할까 했었을 때 육각 네. 렌치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머리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형태가 일단 무조건 5mm짜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매칭되지 않아요, 절대. 아, 절대까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대부분 머리 형태가 이렇게 매칭되지 않고 머리에 따라서 4mm짜리, 3mm짜리 이렇게 쓰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작업 환경을 꾸며야 되는데 내가 M5짜리를 샀다. 볼트를 M5짜리를 샀다. 그러면은 이제 아 필요한 육각 레치가 4 혹은 3이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음, 정확히는 이제 그 볼트의 요 머리를 정확히 더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요 숫자 5랑 여기 육각 렌치의 숫자 5랑 절대 매칭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고 혹시 찾아보셨나요? 요거 복스 드라이버?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자, 드라이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일자 형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직접 꽂아가지고 돌리잖아요. 네. 그건데 이제 육각형을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애예요. 음, 요렇게 끝에가 요렇게 되어 네. 있어가지고 여기 안쪽이 다 이렇게 육각형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육각 볼트 요거 하나를 조이고 풀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공구를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플라이어라고 하는 약간 집게 같은 그런 형식의 공구를 써도 되고 네.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너트 드라이버 혹은 복스라고 하는 그 드라이버를 써도 되고 요런 네. 거 혹은 이제 또 다른 공구 스페인어. 네, 스패너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흔히들 자동차에서 정비한다 할 때 이제 많이 생각하는 그 디자인 그거예요. 네. 양구 스패너 요거 그리고 맞아 요렇게 있고 레칫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레칫은 톱니바퀴에 쓰이는 것만 알아요. 어디요? 톱니바퀴 옆에 있는 애? 구조를 알아요, 혹시? 생긴 것만 알아요. 음,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레칫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방향으로 돌게끔 해주는 거예요. 음, 여기 그림 잘 나왔네. 기억? 자, 요렇게 톱니바퀴가 도는데, 요게 이제 레칫이거든요?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요 화살표처럼 요 화살표 방향으로는 잘 움직일 텐데, 만약에 요 이제 톱니바퀴가 반대로 돌려고 하는 순간, 요 면이 여기에 닿아가지고 안 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레칫이라는 애는 한 방향으로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전하는 이제 동체를 이제 역회전하지 않고 이제 한 방향으로만 돌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기구적 장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랑 이제 스패너랑 합친 게 있는데 음, 이제 요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네. 여기에다가 이제 너트던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아까 보여드렸던 어제 육각형의 모양을 뭔가 잡아가지고 이제 네. 한 방향으로만 끼릭끼릭끼릭끼릭 하면서 돌릴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음,
이거까지 왜 알려드리냐면은 네. 사실상 스패너 아니면 얘 정도만 알아도 혹은 더 모르더라도 작업은 다 이제 체결이나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알면은 이제 좀 더 나중에 뭐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거나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힘을 덜 들이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한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칫이라는 요것도 이제 잘 음, 찾아보고 이제 아 이런 것도 하나쯤 구비해 주면 좋겠다 필요하면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주문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어쨌든 뭐야 저기까지는 이거 사용하는 것까지는 안 볼게요. 다 이제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는 거라. 음, 어 그래 볼트. 자 볼트는 이렇게까지 있네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뭐 궁금했던 거나? 어, 여기까지 중에서는, 근데 그거 렌치랑 스패너 같이 있는 게, 네. 그 같이 있는 모양에서 그거, 노트 드라이버랑 똑같은 거 아닌가? 하면서, 네, 방금 그 그림이요. 그래서 쟤랑 너트 드라이버랑 뭐가 다르지? 생각이 들었어요. 얘랑 너트 얘랑 드라이버? 네, 아니요, 네, 그 방금 전에 그거 멀티로 붙어 있는 놈에서 동그랗게 생기네? 네, 요거 렌치라고 적혀 있는, 네, 음. 자 보면은 말 그대로 하는 역할은 잠깐만 요거랑 하는 역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렌치랑 너트 드라이버요. 레칫이랑 너트 지금 드라이버? 네, 저 그림상에, 네. 그러니까 왜 이것도 있고 왜 이것도 있냐? 그러니까 너트 드라이버랑 렌치랑 하는 역할이나 생김새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음, 봤을 땐 아까 이론 설명했을 때는 다르구나 했는데,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어 보인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자, 보면은, 얘도 육각형이고, 이제 얘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을 잡아주는데 어떻게 잡아주냐면,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육각형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 디귿자처럼 생겼는데도, 네, 이제 육각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네, 기본적으로 자, 보면은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얘는 볼트가 있으면 네, 자, 지금 우리가 딱 보이는 평면에서 볼트가 있으면 네, 지금 이 공구는 요런 형태로 잠깐만. 요 표시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어, 그러면 자, 요렇게 봤었을 때 볼트가 지금 여기가 머리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저 바깥쪽으로 우리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볼트의 나사산 부분이 있겠죠? 네, 자, 그랬었을 때 지금 이 공구, 스패너 및 레칫이라고 하는 애는 네. 수직하게 우리가 움직여줘야지 동작을 하는 애예요. 수직하게라는 게 혹시,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그러니까 볼트가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볼트 머리가 여기 있고 이렇게 나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거예요. 얘는 이제 네, 네, 우리가 네, 요 위에서 본 거, 얘는 지금 앞에서 본 거. 그렇게 네. 했을 때 지금 공구는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자, 볼트가 지금 나사산은 이쪽인 반면에 요 공구 스패너를 움직이려면 수직하게 얘는 내려줘야 돼요. 이거 파랑 화살표 방향으로? 아니요, 파라나사표는 요거는 그 저기 그냥 요 볼트의 방향이라고, 볼트 이제 끝부분의 방향 음, 요거를 표시해주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요 레칫이라고, 요 이제 레칫 혹은 이제 스패너라고 하는 애는 그거에 수직된 방향으로 이제 내려줘야 돼요. 음, 요거 이해돼요? 네, 그렇죠. 지금 요 위에서 보는 그림을 보면은 얘는 네. 저기 우리 화면 바깥쪽으로 움직여주든지 땡기든지 해야 돼요. 음, 자, 네. 반면에 얘는 요 너트 드라이버, 복스 드라이버 얘는 요렇게 볼트 이제 머리 아, 혹은 네네. 끝의 방향과 요 이제 우리가 동작시키는 범위가 그 축이 같죠. 네, 여기까지, 네. 네, 그래서 볼트는 아니 요 드라이버는 우리가 이제 요 범위 안에서 이제 동작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구예요. 음, 그러니까 뭐랄까 그 작업 반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거를 조이거나 풀 때 필요한 그 방향이나 이제 그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스패너를 돌리기 위해서 손을 여기에서 붙잡고 이렇게 돌려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최소한의 작업 반경은 이만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을 잡고서 여기를 돌려야 돌려야 되니까. 되니까. 네. 근데 반면에 요 너트 드라이버를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십자 돌리듯이 여기 음, 위에서 봤었을 때 요 구간에서만 이제 빙글빙글 돌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하는 역할은 같은데 그 이런 작업 환경에 따라서도 이게 뭐 사용하는 공구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힘을 줘야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내부 같은 데에다가 네. 이런 육각 렌치를, 아니 이런 육각 형태의 볼트를 내가 풀고 싶다 했었을 때 과연 이런 너트 드라이버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 따라서 뭐 이거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스패너를 써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작업 공간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 그 범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요인이 결정이 돼요. 어떤 걸 사용할지? 예, 예, 예. 음, 네. 음, 그쵸. 네. 그렇,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설명한 정도? 아, 그리고 네, 힘에 대해서도 왜 얘기를 하냐면, 네, 어, 자, 요렇게 지금 요 사진처럼 우리가 손으로 잡고 돌리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음, 네, 근데 스패너 같은 경우에는 지렛대 원리를 써가지고, 어, 지렛대 원리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서 요만한 막대를 들고서 여기를 이렇게 돌리는 거랑 여기를 잡고 이만한 엄청나게 긴 막대를 가지고 돌리는 거랑 끝점을 잡고 돌리는 거랑 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힘을 줘야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공구가 또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혹시 넘어가려는데 또 다른 거 있나요? 아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트. 너트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좀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1종 너트, 2종 너트 뭐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요렇게 3개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자, 보면은 일반 너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일반적인 거니까. 네, 맞아. 그리고 이제 나일론 너트, 일명 풀림 방지 너트라고 하는 애는 요 끝에 요게 약간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애예요. 음, 그래서 근데 맨 끝에가 약간 좁아가지고 나사가 이제 그 볼트가 요 고무 같은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이제 좀 되게 꽉 끼는 잘 안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방향성이 있다고 돼 있는데 네, 볼트가 여기 요 검은색 요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좀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잘. 그렇다 보니까 요 나사산을 아니 너트 아니 볼트가 요 나사산을 타고 요 검은색에 닿게 해야지 처음부터 검은색에 닿게 하고 이거 10분 나왔네.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부분 요런 거는 쓰이는 거는 어 이제 좀 진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반 너트로 이렇게 딱 조이고 나서 이제 진동이 되게 좀 미세하게 많다. 그러면 그 진동에 의해서 이제 너트가 또 풀릴 수 있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요 풀림 방지 너트라는 게 개발이 됐고 그게 요거입니다. 네. 꼭 근데 요 풀림 방지 너트는 요 머리통 위에 무언가가 추가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조금 더 두꺼워요, 아무래도. 아, 두께가, 네, 그러니까 요 일반 원래 너트의 한 절반 정도가 더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음, 그리고 이제 캡너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끝까지 이제 볼트를 조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 안에 이제 볼트 끝에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요렇게 너트를 체결했다. 근데 요 끝부분에 의해서 사람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뭐 찢어지거나 아니면 물체에 뭔가 닿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요런 동그란. 하나의 모자를 씌워주는 거죠. 요렇게 음, 요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네. 맨들맨들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음, 혹시 뭐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네, 보면은 조사하셨던 것 중에 아까 보니까 뭐 짱구 너트 뭐 그런 거가 있던데 그런 거를 아직까지 저는 쓰는 걸 못 봤어요. 뭐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음, 쓰겠지만 그렇게 어째 약간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네. 자, 그러고 요런 식으로 이제 당장에 내가 이제 무언가 풀리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아, 이제 네. 요 너트밖에 없다. 그러면 요렇게 그냥 두 개를 그리고, 갖다 때려 박는 방식이 있어요. 음, 근데 이거를 그냥 돌돌돌돌 돌려가지고 그냥 두 개를 맞물리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네. 서로가 좀 뭐지 꽉 조여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애는 요 안쪽으로, 요 바깥쪽에 있는 애는 또 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막 붙게끔, 낑낑 붙게끔 하면은 이제 좀 안 풀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중 너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대체되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방편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일론 너트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정 음, 급할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너트 질문 있나요? 여기까진 괜찮아요. 음, 자, 그러면 재질. 일단 요렇 볼트 너트 쓸 때 대부분 이제 쇠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쇳덩어리 같은 거에도 재질이 분명히 중요해요. 예를 음, 들면 스틸이라고 하는 일반 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밖에서도 보면 고철들이 녹슬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서도 볼트를 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재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뭐 스테인리스 용기 아니면 보온병 아니면 뭐 조리기구 이런 데 쓰는 그런 재질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가격은 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막, 한 하나에 몇십 원 내지 몇백 원 차이? 몇백 원이면 사실 비싸긴 한데, 그렇게 많이 네. 차이는 안 나는데, 대량으로 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꼭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예요. 음, 그리고 여기에는 안 쓰여 있는데, 필요하면은 네. 이제 플라스틱으로도 볼트를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기처럼 지금 여기는 PC라고 하는 오, 거는 네. 어쨌든 그 플라스틱 중에 일부인데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여기 있네. 이제 요런 식으로도 뭐 필요하게 되면 써야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체결하는데 이제 서로 뭐 전기가 통하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요런 거를 쓸 수 있고. 플라스틱 볼트. 보면은 재질도 참 많죠. 요런 음, 식으로. 네. 아니면은 뭐 애들이 갖고 노는 뭐야 약간 아기들이 갖고 노는 약간 유아용품 이런 거에는 약간 요런 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그런 것처럼 어쨌든 나중에 이제 뭔가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재질도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해서 크게는 이제 스틸이랑 스테인리스 이렇게 보고 3분 안에 되겠는데? 자, 와셔. 와셔라고 하는 애는 이제 딱 여기 있는 것처럼 재료 손상을 방지하거나 압력을 가해주고 싶을 때, 하고, 요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요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 왜 재료 손상을 방지하는구나. 왜 볼트머리 요 말이 뭐가 있구나. 라는 거는 설명하면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9시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네. 예. 이거 방 다시 파시려는 거죠? 네. 지금 요거 아, 시간 뭐 거의 다 됐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끊었다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네.